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13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도 같은 재판부니까 이 대장동 사건 등과 묶어서 병합해서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이 몇 년을 끌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의 이런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 떼서 별도로 심리하고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결정한 것인데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피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위증교사 사건의 피고는 이재명 그리고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 이 두 명인데 김진성 씨는 대장동, 백현동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 피고도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된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때문에 다른 사건에 불려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가 굉장히 침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합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죠. 자, 애초에 법원이 왜 이런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될 위증교사 사건을 이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이 형사 합의부에 배당을 했느냐, 이것부터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증교사 사건도 아주 몇 년간 질질 끌려는 이런 의도가 아니냐,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는데 글쎄 이런 견제를 느꼈던 걸까요? 재판부가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최선이겠죠. 법조인들은 빠르면 이 사건이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최종 3심까지의 결정이 다음 대선 전까지는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쨌든 이 사건의 1심, 2심, 3심 최종 확정은 다음 대선 전에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매우 단순한 데다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 요구가 있었다.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관련 증거,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이 기억도 안 난다는 김진성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만 이렇게 진술을 만들어내라고 압박을 합니다. 게다가 변론 요지까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예 자신이 어떤 시나리오까지 써서 보내는 듯한 이런 녹취록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건이 매우 단순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유죄가 나올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당시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미 그때 그 기각 사유에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재명에게 불리하다.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위증교사의 그 형량이 생각보다 매우 셉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를 속이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최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위증교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가 나왔다 하면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이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최대한 이 사건을 지연을 시켜야 자신이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온갖 전략을 다 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도 어제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부 내에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했다. 급하게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 기회를 열었다. 아니, 이 병합을 하지 않겠다 결정하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거 재판부 독자적으로 결정 못합니까?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공판 준비 기회까지 연다? 그러면서 이재명 측의 의견도 다 들어본다? 이것 자체가 이상하죠. 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서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따로 심리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다.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이재명을 배려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게 또다시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재판 지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위증교사 사건 아무리 글쎄요 이 재판을 늦춰서 뭐 1심 판결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 할지라도 이 최종 확정되는 그 시한은 다음 대선 전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가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의 다음 대선은 물 건너가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다. 자, 지금 형사합의 33부가 맡고 있는 사건 한번 보실까요? 저 표를 보시면 조선일보 표입니다. 세 갈래로 진행하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 수사. 자, 이제 재판 보시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개발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맡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밑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이 재판부에 배당이 돼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의심을 했는데 어쨌든 사건 성격이 달라서 분리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왜 하나 더 있죠? 이미 지금 1년 넘었는데 1년 넘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자, 이런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넘겨진 것인데 아니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결론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원에 의한 재판 지연 너무나 심각한 상태죠. 그동안 뭐 윤미향, 조국 1심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이 사법부. 그동안 철저히 이 사법부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해온 것인데 이건 사법 정의의 문제죠. 사법 정의라는 게 공정한 판결도 기본이겠습니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저렇게 범죄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3년, 5년 임기를 다 채우게끔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법원이 정말 좀 제대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신속한 재판, 신속한 결론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